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TLT, TMF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역사상 기록될 채권 패닉셀 구간이 있었죠.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책 수익률 발작 사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2020년 3월 무렵입니다. 이때 당시 이렇게 그래프가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를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보시는 건 TLT 차트고요. 더 극명하게 지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변동성의 그 간극이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당시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의 증언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채권 바닥에 있었지만 본 적이 없는 가장 기이한 시장 현상이다. 미국 국채까지 대량 매도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채권 시장의 패닉셀, 대량 매도 돌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충격을 금치 못하는 역사상 기록될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 라고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보이는 게 이 최고점에서 최저점의 간극이 생각 이상이죠. 여기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손실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게 되죠. 이는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투자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불안한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찾게 됩니다.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역사상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TMF, TLT 투자를 할 때, 미국 국채 투자를 할 때 내심 기대하는 것도 혹시 모를 시장의 불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든지 알 수 없는 급격한 신용 리스크 파산 등 금융시장이 불안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해지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급격한 금융자산 시장의 불안은 미국 국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모습도 있긴 한데요. 2020년입니다. 3월 8일, 2020년 3월 9일이고요.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볼게요. 같은 기간이고요. 3월 8일 지금 수익률이 0.4%를 기록을 하죠. 그러니 당연히 TLT에서는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하게 되고요. 당시는 코로나 패닉 상태로 지속적인 금융시장이 하락세 또는 급락 현상을 이어오던 국면이라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거와 달리 지금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기는커녕 이때부터 반등이 일어나죠. 가장 낮은 수익률과 가장 높은 고점을 비교를 해보면 3월 9일 가장 낮은 0.4%의 미국 국채 수익률이 3월 19일에는 1.2%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거라는 시장의 전망과는 달리 충격스러운 국채 매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투매가 이어진 것이죠. 사실 정상적인 차트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차트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앞단에서 WTI 유가도 급락을 하고 나스닥, S&P 모두 당일 하락세 또는 폭락을 이어가던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이 아주 극에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S&P가 연일 하락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이 아니고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정도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 국면은 지금 시장의 안정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발표를 했고요. 심지어는 미국 국채 MBS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정책도 언급을 했던 국면입니다. 이런 와중에 3월 17일 무렵이죠. 이 무렵입니다. 3월 17일 무렵에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던 국면이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치솟게 되죠. 최고점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야 다시 안정세를 찾게 됐는데요. 지금 이런 패닉셀, 이게 왜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안전자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
심지어 양적 완화 정책까지 발표된 시점이라는 점에서의 급등이라는 점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충격에 가까운 국채 대량 매도 사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손실 영역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수익을 받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니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면 손실이 나겠죠?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이건 또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과매도 또는 손실 구간에서 언제든지 급변하게 변동할 수 있다라는 이 사태를 좀 기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인은 한마디로 채권 펀드의 환매 사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이 불안이 극도로 확대가 되자 채권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들에게 환매를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은 이 앞단에서 먼저 크게 떨어진 회사채 등을 팔아가지고 환매를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뭐 이런 패닉셀, 언제나 그렇듯 적극적인 국채 매입, 연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3월 20일 무렵부터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국채 시장의 참가자들 또한 상당히 감정적인 판단으로 패닉셀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시장의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급격한 시장의 하락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고요. 흔히 보기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 또한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짧죠.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2, 3주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여기서 잘못 판단을 내리게 되면 투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면역도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든 시장은 급격한 불안 심리가 닥칠 수가 있고 그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차분한 판단과 신중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급변하게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자 심리에 너무 과몰입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변동성,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사상 채권 금리의 흐름과 변화, 특별히 굵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네, 그렇게 살펴보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